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여러분 추억이 어떤 추억이 있으실까요? 저는 예전에 대학교 때였어요. 제가 이제 미래를 알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수제 카드를 만들어서 한 5천 원? 이 정도에 판 것 같아요. 5천 원이면 아우 옛날인데 좀 비싸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팔렸어요. 네, 예쁘게 만들어서 그때는 정말 수제 카드가 인기였고요. 비싸도 많은 분들이 좀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친구랑 두 명이서 같이 이제 그 동성로 대구의 시내에 대구백화점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저기 라면 박스, 라면 상자를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제를 올려놓고 했었어요. 거기다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팔았는데 한 3일 정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추억이 좀 저에게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예쁜 추억이 있답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우리 사장님 여러분들도 나한테 오는 그런 고객들한테 좀 아름다운 추억, 예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활성화, 서비스 전략, 이미지 연출. 자, 여기 보니까요, 그 사람들만의 이미지가 다 갖고 있어요. 생선, 그다음 빵, 베이커리는 또 이렇게 멋진 모자를 쓰고요. 커피, 자기 컨셉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본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 그랬죠. 나타내 달라고. 컨셉, 자기 가게만의 어떤 이미지, 색깔도 좋고요. 그런 거를 여러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요. 짜잔, 이분이 누구냐면요. 세계적인 심리치료 전문가 루이스 헤이예요. 제가 어, 여기 보면 자, 인생을 즐기고 살고 싶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인생을 즐기고 살고 싶으면 즐거운 생각을 해야 한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공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면 사랑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루이스 헤이는 세계적인 심리 치료 전문가고요. 이 사람을 만나서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인생을 바꾸는 명언. 루이스 헤이는 긍정학원을 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바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긍정학원을 한다. 무엇인가 말을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그런 분 계실까요? 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내고요. 어, 인생을 즐기고 살고 싶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즐거운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학원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저의 긍정학원은 제가 막 머리 감을 때도 얘기해요. 나는 명강사다. 나는 훌륭한 7층 건물 주주다. 제가 난데없이 요즘에 어떤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제가 강사가 되면서부터 뭔가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우리 함께 좋은 쪽으로 달라져 봐요. 네. 그래서 여기 나타났어요. 전 세계 5천만 독자의 삶은 바꾼, 전 세계 몇 명이요? 5천만 명의 삶을 바꾼 마법의 긍정학원을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긍정학원도 나의 마음 먹기예요. 존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마음 먹기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여러분 사업장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인드로 사업장에 나오실까요? 간절한 마인드인가요? 자, 볼게요. 마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강력한 자석과도 같아서 마음먹기에 따라 무엇이든 끌어올릴 수 있다.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인생은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100년 인생 축복되게 살고 싶은가요? 저주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된 인생, 좋은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좋은 지인들과 축복된 삶을 살고 싶어요. 기대하는 것에 따라 인생은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쵸? 루이스 헤이도 긍정 마인드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존 케네디도 더 큰 힘과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건 어떻게 꺼낸다고요?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링컨 대통령도 되게 훌륭하고 정치를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많은 분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승자는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보는 거예요. 구름이 있어. 아, 비가 내릴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구름 뒤에 숨어 있는 태양을 보고요.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이것도 다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인드로 어떤 마음 먹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돼가 아니라 난 장사가 잘 돼. 난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정말 이 세계 온 돈은 다 나한테로 오고 있어. 온 행복은, 온 기쁨은, 온 행운은 다 나한테로 오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런 행운이 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행운이, 불행하게도 옆으로 간대, 옆으로.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늘에서 이렇게 복이 내려와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늘에서 이렇게 복이 내려오면 내가, 스마일, 이렇게 웃는 거예요. 스마일해서 웃으면 그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찡그리면 복이 다 내려가는 거죠. 하늘에서 천복이 내려오면, 그죠? 하늘에서 천복이 내려오면 내가, 하고 받을 준비가 여러분 다 되셨죠? 자, 그래서 한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천복이 내려오면, 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바로 그렇다. 네, 안녕하세요. 구룡포 소상공인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런 걸 인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를 한 3편에서 4편 정도는 좀 외우셔가지고 어떤 모임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 되게 멋있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나태주. 네. 풀꽃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시인님이에요. 나태주 시인님이 되게 막 귀엽게 생기셨어요. 아, 정말 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이 시를 어떻게 지었냐면, 학교에서 그때 정말 풀꽃 그리기를 했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건성건성으로 그리는 거예요. 대충대충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잘 그릴 수 있다. 오래 보아야 정말 사랑이 느껴진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그려라. 라고 거기에서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시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완전 대박 터뜨렸죠. 네. 그래서 우리 행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실게요. 자, 이거는요. 딱 봤을 때 누구의 작품 같아요? 외국의 유명한 배우 그림.
작가, 화가 피카소 같죠. 피카소의 꿈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엄청 비싸게 몇 천만 원에 팔렸어요. 이 작품 한 장이 엄청 비싸게 네, 팔렸어요. 자, 그래서 꿈. 여러분은 낮잠 잘 때 꿈을 꾸시나요? 아니면 미래 설계에 대한 꿈을 꾸시나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시나요? 낮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 구룡포에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설계에 대한 꿈을 저와 함께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마음먹기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저는 그 사장님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달력을 받았을 때 그때 12달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지금 며칠밖에 안 남아 있어요. 1년 365일에서 지금 며칠밖에 안 남아 있죠?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셨나요? 2022년도 계획은 세우셨나요? 계획을 세우신 분은 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손 한번 네,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는 볼 수 없지만 서로 이렇게 네, 공감하도록 합시다. 계획을 세우신 사장님에게 제가 박수. 정말 국가대표급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은 분들은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즉시 반드시 실행하라 그랬죠. 오늘 바로 지금. 승자의 단어는 오늘 바로 지금이에요. 미루지 않아요. 패자의 단어처럼 내일,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많은 다른 CS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 사장님이 얼만큼 기본을 갖고 이렇게 2023년도를 시작하는지 그게 정말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한번 지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꿈을 주변에 아마 저처럼 이렇게 다이어리 예쁘죠? 다이어리 좀 제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쯤에 제가 12월에는 근데 벌써 1월 달에도 보이시나요? 1월 달에도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벌써 8주 계획이 잡혀 있어요. 보이시죠? 네네 잡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적으셔서 꼭 그거를 이루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1953년 예일대학교 졸업식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총장님께서 수천 명의 아이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목표를 종이에 써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수많은 그 졸업생 중에서 목표를 종이에 써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볼게요. 이렇게 물어봤죠. 지금 당신은 구체적인 목표를 써서 소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 정확한 목표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신념이에요. 3%가 네, 저는 목표를 써서 소지하고 있습니다. 3%가 손을 들었어요. 네, 저는 목표를 써서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 조사를 했죠. 미국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많이 하는데 20년 후 그 3%의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3%의 재산이 97%를 차지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자기 목표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은 겨우 3%만 네, 저는 목표를 써서 소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0년 후 3%의 재산이 97%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종이에 쓴 사람이 32배 이상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런데 친절, 언제나 친절, 웃으면서 친절하는 거랑요. 여러분이 목표를 적으세요. 지금 당장. 언제? 지금 당장 적으세요.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2023년도에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를 적을 때
그 주 일주일, 주 7일 그렇게 해서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한 달 계획 목표, 주 단위 목표, 한 달 계획 목표, 그다음에 1년 목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기가 내 생애의 목표를 적으려면 5년 후에 난 무엇을 할 것인지, 10년에 무엇을 할 것인지, 20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정희 회장님 아실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일본의 우리나라 3세예요. 우리나라 3세인데 손정희라고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와, 정말 대단하다. 쿠팡의 주주를 많이 갖고 계시죠. 이분이. 좀 앞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앞서 나가는 사람이고 쿠팡이 그때 조금 안 좋았어요. 모든 것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쿠팡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쿠팡의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쿠팡을 미국에 상장을 시켰죠. 그래서 또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 이분은 계속 그 목표를 미리미리 적어놨대요. 그런데 자기가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 15년 후에 적었던 목표보다 더 빨리 그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32배예요. 10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32배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목표를 적어야 할까요? 안 적어야 할까요? 적어야 합니다. 함께 우리 적어요. 자, 정확한 목표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신념, 그 다음에 생각은 물리적인 힘이라 그랬어요. 생각의 비밀의 김승우 회장님인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회장님이에요. 이 회장님이 그때 포항에 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약간 여기 귀 뒤에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뭐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구 영대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한 2박 3, 4일인가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퇴원 날짜가 안 됐는데 제가 얘기했죠. 퇴원해 달라고. 이분이 그때 포항에 오셨었거든요. 이분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얼굴이 막 퉁퉁 부은 채로 제가 김승우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상하고 쓰고 외쳐라. 그러면 당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매일매일 100번 쓰고 100일 동안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저도 한번 써봤어요. 저도 또 이제 2023년도에 목표가 있어서 더 쓰려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매일매일 상상하고 쓰고 외치면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왜요? 노력하겠죠. 그만큼 잊지 않고. 노력하는 데는 따라올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장에 나는 매출 얼마큼 올릴 거야. 1월 달에 이만큼 올릴 거야. 5월까지는 상반기에는 이 정도는 할 거야. 라고 정확히 그거를 쓰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게는 변화할 거예요. 네, 여러분 가게는 변화할 거기 때문에 꼭 쓰고 상상하고 쓰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동영상 볼게요. 상식적으로 많이 이해가 안 가고 의학적으로도 많이 15년 그 의사 생활 하면서 처음 보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까다물 때 이렇게 달리시는 거예요? 아, 늙은이가 뛰는 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안 나올 때 조금 달리다 들어가려고 달리기 그래. 하고 있어요. 먹을 만큼 다 먹었어요. 아주머니 같으신데 얘기했어요. 실례지만 지금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한국 나이로 91. 92요? 1학년 전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달리셔 보통? 1시간 정도? 대단하시죠. 대단한데. 해가 떴어요. 이제 안 뛰면 오히려 몸이 오히려 안 뛰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근질근질하대요. 그냥 뛰고 들어가면 네, 몸과 멋지십니다. 마음이 다 상쾌하거든. 집으로 상쾌하게 나 집으로 사는 아니에요. 여기서요? 아니에요. 어우, 하나. 91살이신데 와 책도 많고 뭐 상태도 많네요. 마라톤 많이 다니셨나봐요? 아, 많이 다녔어요. 메달을 많은 것이 응. 한 180개는 될 거예요. 굉장하죠. 와우.
이게 엄청 많아요. 87년, 88 이게 시작이에요. 7년, 8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 처음에 참가한 게 62세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하셨네요. 1년에 이만큼 뛰신 거예요? 1년에 1년에 이만큼? 엄청납니다. 와, 할머니의 마라톤 역사 최고입니다. 상자 도배를 했어, 도배를.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30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마라톤 대회 참가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또 마라톤 대회까지 초청을 나이에 받았고요. 이제 뭐라고 뛰나 하겠지만 뜻있게 살다가 뜻있게 죽으려고. 자, 92세 할머니가 정말 이렇게 달려도 괜찮은 거 맞나요? 라고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 2년 전에 무지 외반증 수술도 받으셨네요. 7년 전엔 고관절 수술도 했고요. 도저히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상태가 많이 아니라는데 이해가 안 가고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많이 안 힘들어 보이는데 저도 15년 그 의사생활 하면서 처음 보는 소견이라 참 놀랐습니다. 90세 노인분이 69.7 나왔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뭐 계속 쭉 운동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운동을 쭉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자기 삶을 좋은 삶으로 만들려는 정말 노력을 예수님요, 할머니예요. 충분히 착해요. 하지 않는다면 나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내가 지금 젊은이가 되면 아마 결혼도 안 하고 공부만 할 것 같아. 공부원 하고 싶대요. 오늘 내가 소개하려는 책은 시간의 지도. 성실하게 자기 생활을 정말 대단한 할머니입니다. 5시. 이 온양에서 마라톤 본연에서 대회가 마라톤 있어요. 대회가 있대요. 할머니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10km 마라톤 대회. 올해 14번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합니다. 디데이 자꾸 다가옵니다. 와, 맹훈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기회를 잡는다고 하죠. 오이, 좀 만들어 주세요. 사과, 제작진이 한번 멸치, 먹어보네요. 콩물. 맛있는 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세 출발! 많은 사람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91세 대단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마라톤 참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참가해 보진 않았는데요. 잠깐 구룡포 그때 해변 마라톤 대회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근데 참가해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때 걷기로만 했었는데 내년에 너무너무 해변 마라톤 힘들어요. 대회에서 만나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만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응. 불뜻 같았지만 그만 뛰었으면 하는 아니야 생각이 내가 드는데 나와의 약속인데 하지만 이건 끝까지 가야지. 나와의 약속이기에 그 기운으로 끝까지 달리는 가야지. 그 기운으로 달린답니다. 기록보다 소중한 건 도전이에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드디어 결승점이 코앞에 왔어요. 뭐 젊은이들하고 같이 오네요. 진주 할머니 힘내세요 하고 있어요. 정말 눈물 나는 결승전 꼬린입니다. 다리도 막 좀 절고 계시네요. 들어가 할머니 한번 안아드려. 또 하나의 비밀로 92세 뛰다가 최고령의 죽으면은 내 인생으로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뛸 수 있을 때까지는 달리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보시니까 이제 다 봤어요. 자, 보시니까 어떠세요? 참 저도 이거를 보면 마음이 저 도전하는 열정을 닮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꿈 리스트를 적지 않으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꿈 리스트를 계속 적다 보면 저는 한 25개 정도 막 이렇게 적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한 5개 이렇게밖에 못 적었어요.
그런데 계속 적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요. 올해 안에도 저는 기타 사기, 기타를 좀 배우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좀 기타를 쳐서 이렇게 띵까띵까 제 강의하기 전에 노래로 먼저 촥 해서 강의장에 나타나고 싶은 게 저의 소원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시고 내년에 어떻게 하면 나의 사업장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을까? 나의 사업장에 고객들을 계속 오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꿈을 적는 것과 적지 않는 것은 얼마큼 차이가 난다고요? 32배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꿈을 적어야 할까요? 안 적어야 할까요? 당연히 적어야 하죠. 네. 꼭 어떤 분은 자기 희망하는 걸 뭐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걸로 해요. 10억 벌기 이러면 노트북에서 10억 벌기. 아니면 세금으로 10억 내자. 오, 그거 괜찮네요. 세금으로 10억 내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꿈 리스트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A씨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수수한 메이크업과 가지런한 헤어스타일을, B씨는 시선 둘 곳 없는 노출 차림으로 사나운 메이크업, 부시시한 헤어스타일을 나타냈어요. 한 분은 A는 깔끔한 수수하고 메이크업과 가지런한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왔고요. B씨는 시선 둘 곳 없는 노출 차림에 사나운 메이크업으로 부시시한 헤어스타일로 왔다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CEO고 사장님이라면 어떤 분을 나랑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택하실 건가요? A와 B, C 중 어떤 여성을 회사에 채용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은 A라고 선택을 할 것입니다. 가정된 상황에서 이미지 메이킹 성공 사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마저도 단정하고 깔끔하고 우리 김민영 왕호떡 그 사장님처럼 항상 내가 호떡을 만들지만 가장 멋진 호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차림으로 양복을 입고 20년 넘게 호떡을 구우신 거예요. 그래서 A씨는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거고요. B씨는 이미지 메이킹에 실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해서 꼭 외모적인 부분만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기본이 외모예요, 여러분. 네. 정말 가장 기본 매뉴얼을 지켜야 된다고 제가 아까 계속 저번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기본, 친절, 정확하고 맛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고객들은 떠나갑니다. 다른 곳으로. 왜요? 너무 많아요. 똑같은 시장도 많고요. 그래서 고객들은 선택할 곳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곳으로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떠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브랜드의 상품이 아닌 이미지를 팔아라 그랬어요. 이미지를 판다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만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여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이미지를 판매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게 마케팅이에요. 이미지 마케팅. 그래서 나는 전략적으로 이미지를 어떤 컨셉으로 나갈 것인지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렇게 돼서 안 보여요. 요거 빨리 볼게요. 자, 특별한 상품이나 컨텐츠가 아닌 것 같은데 반응이 좋은 인스타그램 계정. 누가 봐도 평범한 상품 같은데 구매율이 높고 사람들이 반응이 아주 좋은 브랜드. 브랜드의 특징은 브랜드만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또는 나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아, 그 식당 하면 떠오르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걸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지. 네. 어떤 상품의 사용 가치 또는 맛 같은 경우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수예요. 이거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인 경우 더욱더 그렇죠. 온라인에서 접하는 이미지가 브랜드 또는 제품의 첫 이미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접했을 때 긍정적인 느낌,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아니야가 아니라 느낌 좋은데? 괜찮아.
이런 거를 느껴야 되고요. 마케팅 기초의 노출인 만큼 마케팅의 기초가 뭐예요? 노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많이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알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식당, 여러분의 이름 그런 것들을.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브랜드의 좋은 이미지를 메이킹하여 노출이 되어지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메이킹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은 최근 사회에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문화를 이끌어가며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MZ세대를 사로잡기에도 좋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Z세대를 또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감성, MZ세대는 약간 뭔가 느낌이 있는 그런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브랜드 또는 상품의 이미지를 메이킹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브랜드만의 고유 컬러를 정하세요. 자, 여기 글씨가 또 안 보이죠? 이걸 올릴게요. 티파니, 에르메스 등 유명 브랜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특정 컬러가 있어요. 그쵸? 브랜드나 특정 제품을 떠올렸을 때 생각이 나는 컬러를 만들어 이미지를 구축하면 좋은 거예요. 아, 그 식당, 그 카페 하면 대표적인 색깔. 소비자들은 그 컬러를 보게 되면 브랜드나 제품이 떠오르죠. 스타벅스 하면 무슨 색깔이에요? 스타벅스 하면 초록색. 삼성 하면 삼성은 파랑색. 이렇게. 그죠? 브랜드의 세계관은 또는 컨셉 메이킹을 하셔야 되는데 취향에 맞는 컨셉의 세계관을 메이킹하여 그 속에서 콘텐츠로 소통한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MZ세대에게 이슈인 소재이기도 해요. 네, MZ세대들은 어떤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죠. 네, 좋습니다. 자, 스피치 이미지. 말을 늘려서 발음하면 말이 됩니다. 말이 됩니다. 말이 됩니다. 말이 됩니다. 이를 풀이하면 마음의 알갱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의 알갱이에서 나옵니다. 말을 곱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말이 험한 사람은 마음을 험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말을 험하게 쓰는 사람 우리가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네, 거기 안 가려고 그래요. 말은 그 사람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피치 이미지, 말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인 것이에요. 정말 말은 무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업장을 정말 10배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죠? 자, 윤태익의 당신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중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기나는 말, 고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드미컬하게 표현하기. 자, 이거는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보시냐면요. 이게 그냥 평상시 읽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수업을 하면 어느 정도 1분 안에 300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1분 안에 300타를 하시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 표준이고 말이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말을 빨리 해요. 성격이 늦은 사람은 말을 좀 늦게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말이 빠른지, 나는 말이 늦은지. 네. 자, 상황별 고객 응대 요령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손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찾으시는 제품이 있으십니까? 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이렇게 시선과 손이 같이 가는 거야.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손은 여기 가고요. 시선은 안 돼. 같이. 여기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같이 이렇게. 고객을 배웅할 때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시 찾아주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조심해 가십시오. 대까지 편안하게 가십시오. 고객을 기다릴 때는 죄송합니다만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고객님,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린 동안 불편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네, 표현을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계속 웃으면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 자기게 되는 거예요.
자, 상대 방이 기분 좋아지는 리듬 스피치입니다. 높임, 낮춤, 천천히 느려서 포즈가 있어요. 높임,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가는 지원자 김진영입니다. 낮춤, 저는 삼성전자에 입사하기만을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천천히, 제가 가지고 있는 패기와 열정을 바탕으로 아시아 탑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느려서 고객 감동을 위해서는 마음 깊이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포즈. 포즈는 잠깐 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쉬었다가 바로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 바로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잠깐 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바로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네, 잘하셨어요. 박수. 자, 이미지 메이킹. 자, 이미지는 나를 드러내는 최고의 통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네, 이미지 메이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미지는 나를 드러내는 최고의 통로이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자, 저랑 함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PO에 맞는 섹시한 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시대예요. 개인의 이미지는 상대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 있죠, 얼굴. 이게 누구 얼굴이다? 내 얼굴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는 내 얼굴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바깥에 나가서는 내 얼굴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봐주는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이름 석자로 우뚝 서는 브랜드 시대가 됐어요. 자, 이미지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은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심상이나 영상이나 그 다음에 인상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이미지예요. 어떤 심상, 영상, 인상 등 그 사람의 이미지예요. 자, 개인의 이미지는 상대에게 비춰지는 자연의 형상이에요. 형상. 네, 개인의 이미지는 상대에게 비춰지는. 그래서 이 얼굴이 내 얼굴이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림을 잘 바꿔야 합니다. 이미지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느끼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멋져라고 이렇게 긍정 마인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여지는 이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이미지란 자신이 컨트롤로 하는 것으로 자신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공개하도록 허락한 나의 부분들의 총집합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다고요? 전략적 이미지란 자신이 컨트롤하는 것으로 내가 타인에게 공개하도록 허락한 나의 부분들의 총집합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섹시한 이미지 메이킹이란 자,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시간과 장소, 경우에 맞게 하는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타임, 네, 장소, 플레이스, 타임은 시간이에요. 장소, 그 다음에 그 상황, 네, 타임, TPO예요.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네, 그래서 그 TPO에 맞게끔 시간, 장소, 상황에 어울리는 전략적으로 한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자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한 개인은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대에게 비춰지는 외적 이미지가 곧 자신의 정체성으로 드러난다. 하물며 국가를 대표하는 정상이나 퍼스트 레이디처럼 국민이나 세계인들에게 투사되는 이미지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퍼스널 이미지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퍼스널 이미지 브랜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브랜드,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이미지로 나의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 가게, 우리 카페, 우리 식당, 우리 가게를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의 정의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고유한 느낌을 살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기 가치를 최고로 표현하여
성공하도록 돕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이미지 메이킹의 정의는 자신의 고유한 느낌을 살려서 우리 가게의 고유한 느낌을 살려서 우리 가게의 정체성을 살리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기 가치를 최고로 표현하도록 성공하도록 돕는 과정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다음은요. 나의 첫인상. 첫인상 너무 중요하죠. 그죠? 최초의 이미지, 동시에 자신을 개방하는 최초의 단계,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첫인상은 처음 이미지가 잘못 보이면 어때요? 그 첫인상을 바꾸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첫인상을 판단하는 시간은 평균 3초에서 5초예요. 요즘엔 한 1, 2초면 알 수 있대요. 라고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상을 바꾸기에는 몇 번의 만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네, 첫인상을 판단하는 시간은 평균 3초에서 5초가 걸리지만 인상을 바꾸기에는 우리가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엄청 많은 한 60여 시간?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을 정말 중요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첫인상은 어떤가요? 제가 저번 시간 강의할 때 얘기를 했어요. 미소는 최고의 성형이다. 항상 여러분 스마일, 스마일.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첫인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인상을 딱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첫인상은 되게 좋아. 라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면접을 하거나 취준생들 면접을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학생은 더 힘들어요. 여학생은 생글생글 웃고 기본적으로 좀 잘 웃어요. 그런데 웃지 않은 남학생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는 자면서도 웃으면서 자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미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인상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첫인상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된 정보보다 가장 처음에 알게 된 정보를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대요. 나중에 안 정보보다 최근에 안 정보를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즉, 첫인상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호감 가는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 이미지 메이킹하는 과정이 바로 필요합니다. 첫인상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카페에 손님이 와요. 그러면 내 인상을 좋게 해줘야 그 손님이 평생 고객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고객은 여러 부류의 고객이 있다 그랬어요. 또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요. 데리고 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호감 가는 첫인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객에게 첫인상 이미지 메이킹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이다. 나의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예요. 그래서 첫인상은 얼굴의 첫인상, 그 다음에 그 식당에, 그 회사에,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또 첫인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인상의 중요성 잘 기억을 하시고요. 내 첫인상은 몇 점일까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볼게요. 자, 표정도 인사의 한 부분, 진짜 미소를 보여주셔야 돼요. 사람은 35개 얼굴 근육을 이용해서 다양한 표정을 짓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짓는데 이 중 눈 근육은 대표적인 눈둘레근이 움직이지 않는 웃음은 여기가 움직이지 않는 건 눈둘레근이에요. 여기가 가짜 웃음이라고 합니다. 가짜 웃음.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눈까지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인사를 건넬 때는 눈 근육과 입 근육을 모두 움직여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을 하면 더 좋겠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35개의 근육으로 다양한 표정을 만든대요. 근육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300가지에서 10,000가지
네, 한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뒷셈 미소, 진짜 미소예요. 입술 끝이 당겨지면서 눈가에 주름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가짜 미소네요. 썩소인가요? 입술 끝과 눈굴레근이 좀 경직돼 있어요. 네. 이렇게 웃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경직됐어. 그냥, 네, 잘 안 되네요. 살짝만 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과 입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응원할게요. 천사의 미소를 가진 우리 사장님들. 천사의 미소를 가진 우리 사장님들, 화이팅! 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해지는 이미지 컨설팅. 사람들과 만났을 때 외적인 매력 하나 첫인상에 시선을 잡아라. 네. 고객도 처음 온 고객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 고객이 나와 함께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고객이에요. 시민들과 고객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야. 첫인상의 시선을 잡아라. 메라비안 법칙에 대화에서 시각, 청각,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각적인 요인이라 그랬어요. 나에게 잘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 나한테는 어떤 컬러가 어울리는지, 컬러가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김민영 왕호떡 그 사장님처럼 항상 호떡을 만들면서도 나비 넥타이와 양복을 입으면서 네, 호떡 신사라고 불릴 만큼 그 사람의 별명이. 그래서 여러분도 그 본인의 이미지에 맞게끔 어떤 컨셉을 정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이미지 메이킹의 3단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의 네, 3단계. 첫 번째는요. 내적 정신적이에요. 가정 환경, 성장 과정을 통한 자아 성격, 인품, 가치관, 사고 등을 둘 수 있어요. 내적 정신적인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 환경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장 환경이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나의 성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품, 가치관, 그 사람의 생각 등을 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외적 시각적이에요. 신체적 체형, 특징, 얼굴형, 피부색, 피부 타입, 표정, 의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액세서리, 소품 등을 전체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외적, 시각적으로 이미지 메이킹, 자신을 표현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요. 외적 행동 이미지예요. 아까 내적이 있었죠. 첫 번째는. 그런데 이건 외적. 자세, 예절, 매너, 배려, 경청, 목소리, 발음, 스피치, 제스처, 대인관계, 업무 처리, 걸음걸이까지 그 사람의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나를 나타내요. 어디까지? 걸음걸이까지. 인사, 예절, 매너, 배려, 경청, 목소리. 목소리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 목소리 괜찮은가요? 지금 제가 오늘 가장 바쁜 그 날을 보내고요. 가장 많이 강의를 한 날이에요, 오늘. 그리고 제가 아까 실수로 이렇게 그 교환을 넣었는데 한 30분을 넘게 제가 막 떠들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계속 갈수록 내용이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제 막 밥 새벽까지 했던 내용이랑 달라서 보니 다른 내용을 제가 막 강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한 시간은 엄청 길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미지 메이킹의 3단계, 내적, 정신적, 외적, 시각적, 외적, 행동 이미지가 다 본인을 나타내는 이미지 메이킹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로 우뚝 서는 브랜드 시대예요. 그래서 나를 브랜드화 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면 좋다고요? 10년도 넘었어요. 한 15년 전인데요. 아마 15년 전인데, 그때는 미술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동해서 미술학원을 했는데, 전단지, 그러니까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넣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좀 비쌌어요.
이동이랑 지곡에 인구수가 가장 많아서 아파트가 지곡이 한 7천 세대여서 엄청 많거든요. 지금은 그때 당시 그랬으니까 지금은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하루 50만 원이에요. 그게 한 번 전단지 다 나가는데 50만 원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남부 지역에 신문지에 다 그거를 이제 넣어서 했는데 하루 50만 원 날렸어요. 전화가 한 3통밖에 안 왔어요. 그때는 SNS 막 이런 게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이렇게 없었고요. 네. 그때는 막 흑백폰 막 이렇게 있었던 시대고요. 그래서 지금은 돈 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부지런하다면 SNS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 브랜드 시대. 자, 볼게요. 행동, 표정, 옷차림, 말투 따위를 보고 상대방이 평가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포인트. 내가 날 평가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날 평가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이 얼굴 내 얼굴이라고요? 아니에요. 집안에 있을 때만 내 얼굴이고 바깥에 나갔을 때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나의 진가를 발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네, 정말 날 평가하는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평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 표정, 옷차림, 말투를 보고 아우 그 사장님은 어때? 그 사장님 너무 좋아. 그 사장님은 좀 그렇지 않니? 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름 석자, 브랜드, 우리 가게 이름으로 이렇게 브랜드를 꼭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퍼스널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브랜드를 방방곡곡에 알리셔야 돼요. 방방곡곡에. 다음 볼게요. 이미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네, 비서의 반응이에요. 100명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비서에게 타이핑과 복사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분 내로? 10분 이내로 완료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인물이에요. 동일한 인물에게 허름한 옷차림을 한 후 비서에게 부탁했어요. 오마이갓. 두세 배의 시간이 걸렸대요. 10분보다 뭐 한 30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만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똑같은 5성급 호텔에 내가 묵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나는 그날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서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오다가 호텔 로비 그 문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네. 구두도 막 이렇게 먼지가 묻은 구두가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였고요. 네. 누가 봐도 뭔가를 딱 리더처럼 보였어요. 그러면 나랑 같이 그 옷을 나는 운동복 차림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입고 탁 들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네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이미지 메이킹, 퍼스널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을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성공 사례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고 근육질의 남성미에서 지적인 카리스마로 변신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배우였죠. 배우였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지금은 어때요? 아주 건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너무나 말랐대요. 그래서 말랐다는 그런 많이 들었대요. 놀림을 많이 받아서 본인 어떤 노트에 적었대요. 나는 이렇게 마르지 않고 정말 근육질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고 자기는 누구누구와 결혼을 할 거야 라고 네, 이미 다 써놨대요.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긍정도 학원, 마인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배우에서 지적인 카리스마로 변신을 해서 어느 그 시에 네, 정치가가 됐어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악녀이자 천한 성녀,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퍼스트레이디 에바 페론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젊은 시절은 이렇게
그런 직업으로 이렇게 했지만 자기가 어떤 한 남자를 좋아하면서 그 남자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예전 모습과는 정말 다르게. 그래서 내조도 정말 잘했고요. 그래서 그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정말 이미지 메이킹 중요하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잠깐 퀴즈. 여러분 잠깐 퀴즈 할게요. 여러분 계속 공부만 하시다가 힘드시고 좀 지겨우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공부는 해야 되고, 왜요?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유재석 씨는 누구나가 좋아해요. 유재석 씨는 안티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국민 MC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재석 씨는 방송 목소리와 실제 목소리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유재석 씨. 여기 같이 하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라고 할 건데, 네. 유재석 씨는 실제 목소리와 방송용 목소리가 다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저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직업 정신이 투철하구나. 사람 목소리는요, 이게 어떤 내 신체에 있는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와, 이분이 프로다라는 걸 생각하는 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기 목소리를 감추고 정말 거기에 맞는 자기 이미지에 맞는 방송에 맞는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유재석 이누님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노력 한번 해보자고요.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구룡포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다음 보실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 좀 많이 해보셨어요? 우선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너무 촌스러운 복장을 입은지, 아니면 자신 체형에 고려하지 않고 유행만 내가 따라가는지, 말끝마다 비속어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지, 너무 촌스러운 복장을 입으려면 완전 촌스럽게 입으세요. 그거 눈에 띕니다. 네. 자기 그 가게에 자기가 하는 우리 소상공인 우리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일에 맞춰서 네. 정말 촌스러우려면 한없이 촌스럽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딱 띄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체형에 고려하지 않고 유행만 쫓아가는 복장도 네, 삑 안 되겠죠?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 가게와 함께 어우를 수 있게끔 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시면 좋고요. 말끝마다 비속어나 부정적인 언어 사용은 이제부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안 하셨겠죠. 더 큰 미래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향기나는 말, 리더의 언어는 정말 다릅니다. 리더들은 말을 참 잘해요. 네. 말을 잘하면 돈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멋진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나의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소, 웃는 얼굴. 네, 미소는 이미지죠. 나의 첫인상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은 웃을 때 필요한 얼굴 근육은 17개, 찡그릴 때 필요한 근육은 43개. 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웃는 얼굴이 있어서 그 사람의 호감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마일, 너무 막 예쁘게 웃어도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좀 심각한 얘기를 해요. 내 친구가 와서 좀 고민을 털어놔요. 그때 막 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심각하게 그랬어? 참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도와줄 일이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스마일, 고객님들과는 스마일하고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정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자신의 웃는 얼굴이 마음에 듭니까? 어떠세요?
두 번째, 당신의 웃는 얼굴에 대해 남의 칭찬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자, 나는 칭찬을 정말 많이 받고 지금까지도 받아온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반짝반짝 손. 네. 아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웃을 때 자신의 입모양과 치아에 자신이 있는지 스마일 항상 치카치카도 좀 잘해주시고요. 치아가 보이게끔 웃으면 좋습니다. 치아가 보이게끔. 당신의 치아는 하얗고 윤이 나고 있는지 안 되면 요즘에 저기 치과에서 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치석 제거도 좀 하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치아를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웃었을 때 입을 손에 대거나 몸을 비트는 건 없는지 이렇게 웃을 때 네, 잠깐 이렇게 여자분들이 대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계속 많이 막 입을 갖다 대거나 몸을 막 이렇게 막 비틀거나 게 있는지. 자, 사진을 찍을 때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을 취할 수 있습니까? 웃는 얼굴은 건강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떠세요? 건강에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보다 예쁘게 웃기 위해 거울을 보며 연습합니까? 연습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김민영 왕호떡 그 사장님은 거울을 몇 번 본다 그랬어요? 자, 대답해 보실까요? 어떤 분이 대답해 보실까요? 하루에 3번 이상 거울 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한테는 몇 번 이상 웃음을 보여요? 8번 이상.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웃음소리는 맑고 명랑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정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과연 어떤 표정, 어느 쪽에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스마일 하는 쪽에 있을 거예요. 난 좀 스마일이 아니야. 난 무뚝뚝해. 라고 하시면 표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친절하면 왠지 음식 맛도 맛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표정 관리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세도 내가 반듯한지 허리를 꼿꼿이 서고 있는지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지 보면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개인 코칭도 하거든요. 그러면 자세까지 이렇게 반듯하지 않은 분은 하기가 좀 제가 더 어려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듯한 자세를 하시는 게 나중에 좋습니다. 자, 자신감 있는 자세의 몸짓 만들기. 몸은 말보다 더 많은 표현을 해요. 눈동자 굴리기, 잦은 눈 깜빡이, 머리카락 쓸어 올리기, 손으로 입 가리기, 코 만지기, 손을 자꾸 꼼지락거리기, 안경을 계속 올리기. 네. 이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신뢰감이 떨어진대요. 시민들은 말하는 동안 불안하대요. 우리 고객들은 말하는 동안 불안하대요. 그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자신감 있는 자세와 몸짓 만들기. 약이 되기도 하고, 네, 약이 되기도 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이걸 좀 올리려고.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제스처 잘 쓰기. 제스처는 가슴을 기준으로, 세로로 배꼽까지 정도에 이렇게 어깨 넓이에서 이렇게 20에서 30cm 정도 범위에 안정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제스처를 쓰시고요.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고요. 손을 누가 묶어놓은 듯, 이렇게 묶어놓은 듯한 그런 자세는 no. 네,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함께 고객과 함께 오시는 분들과 소통하시면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표정과 신뢰감 있는 아이 컨택.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라. 눈을 보고 말해요. 네, 초조하고 긴장되더라도 미소를 잃지 말자. 살짝 웃음을 짓고 있다는 느낌의 표정을 들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얼굴에 초조하고 긴장이 되더라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미소를 잃지 말고 이렇게 있으면 초조하거나 긴장이 보이지 않아요. 항상 미소를 잃지 말자. 살짝 눈웃음을 짓고 있다는 느낌의 표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깨를 펴면 말에도 힘이 생긴대요, 여러분. 파워 포즈. 네, 파워 포즈가 있거든요. 테드에서 나와서 어느 교수님이 말하신 건데요. 좀
힘있게 어깨 넓이도 펴고 어깨도 펴고 발도 좀 넓게 벌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깨부터 반듯하게 펴면 조금 전까지 없었던 자신감도 생기고 숨쉬기도 편안하대요. 숨쉬기도 편안하대요. 파워 포즈가 생깁니다. 내가 파워 포즈를 취하면 말에도 힘이 생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자신감 있는 자세의 몸짓 만들기 5번째. 상대방의 말에 리액션 보시 되는 기법이에요. 자, 셀러가 리액션을 잘하면 방송 분위기가 업하고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동엽 씨는 어때요?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리액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고객의 말에 3번 리액션,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반응을 보여줘야 되고요. 유재석 씨가 국민 MC로 평가받는 이유는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경청하는 거야. 네. 이금희 씨도 잘하죠. 아,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외국에는 오프라 인프레가 정말 잘합니다. 네. 강호동 씨는 표정으로 리액션이. 강호동 씨는 어때요? 온몸으로 이렇게 리액션을 보여요. 재미나고 이렇게 즐겁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표정으로 맞장구 치는 리액션은 양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감 있는 자세와 몸짓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 혼자 계속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말을 떠들고 있는데요. 적절한 맞장구 연습, 말의 감정 입히기예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역시 최고예요. 최고예요. 한 손의 최고보다는 여러분 이거 많이 해보세요. 네, 최고예요. 네, 이렇게 하라는 거군요. 어머나, 우와, 대단해요. 굉장한걸요? 축하해요. 세상에 그걸 몰랐네. 우, 최고야. 네, 여러분 항상 최고야.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객님이 최고입니다. 고객님, 저희 식당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가게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객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고객님 되게 기분 좋아할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온 것 같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기 자신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랑 많은 것들을 들어왔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똑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변하고 싶으시잖아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좀 발전하는, 점프하는 그런 곳을 지금 찾고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듣는 것에서만 끝이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실천한다고요. 미루지 않아요. 오늘,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멋진 사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빨간 머리인이라고 여러분 혹시 동화책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요.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뭐 빨간 머리엔, 그 다음에 뭐 캔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지네요. 왜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보면 박막내 할머니가 있어요. 박막내 할머니. 그분은 좀 욕도 잘하시고요. 막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를 잘하면 그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 음식점에도 왜 욕쟁이 할머니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막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거기 가서 막 먹고 이래요. 할머니 계속 욕하고. 그걸로 이렇게 뜨는 거죠. 박막내 할머니가
자기 이쁜 손녀딸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말도 재밌게 하고 음식도 잘 만드니까 그거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컨셉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까지 네, 그 CEO를 만나러 갑니다. 구글 CEO를 만나러 갑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키가 커요. 그분은. 박만대 할머니 이렇게 키가 작아. 키 크고 작고. 그런데 거기에서 초청을 해서 와, 이 컨셉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이 콘텐츠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초청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될 법이나 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 현 시대예요. 예전에는 어떤 대기업에서 계속 부자가 나오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책을 쓰시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그다음에 먹방 그 식당으로 유명해져서 부자가 되는 신생 갑부들이 엄청 많이 있대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2023년도 개묘년 검은 토끼띠에는 우리 함께 점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다시 보시면 되잖아요. 다시 보셔가지고 꼭 실천하십시오. 실행이 답이다. 자, 실행이 답이다. 3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실행이 답이다. 실행이 답이다. 실행이 답이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